안녕하세요. 파이토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이번에는 중급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간으로는 딥러닝을 시작하기로 해서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하게 될 프랩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일단 파이토치를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에서 컴퓨터 비전과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이론부터 실습까지 다루는 강좌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테크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이토치에 대한 기본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이토치에 대한 기초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급 강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한번 듣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파이토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이론과 모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토치 기초에 대한 강좌는 따로 먼저 선수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강좌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우선은 머신러닝 개론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데이터와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딥러닝에서 흔히 발생되는 또는 기계 학습 자체에서 흔히 발생되는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테크닉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CNN에 대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 RNN에 대한 이론과 실습 이렇게 진행을 해서 중급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다른 CNN 같은 고급 모델 중에서 뭐 레스넷이라든가 알렉스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고급 강좌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언제쯤 등장했을까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독일에서 암호 통신 기계인 에니그마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그 독일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해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연합군이 있었던 엘린 튜링이 애니그마를 해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인공지능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최첨단의 뭐 학습을 통한 뭐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니고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은 기계가 몇 주 정도 걸리는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독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스토리, 영어로 만들어진 게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정확히 뭘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건데요. 그 튜링 테스트가 제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알렌 튜링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이 기계의 행동 또는 기계의 개입 자체를 얼마나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가령 게임 같은 거에서도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어떤 그 사용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정도로 정말 인공지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안에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동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망 기반의 기계학습의 일종이고요.
신경망을 여러 개, 딥하게 쌓아서 모델을 구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 자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탐색과 추론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음에 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식 기반, 학습 기반으로 가게 되고, 난리지 베이스로 가게 되고, 뭐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또 한번 또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것들, 뭐 XOR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겨울에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기계학습, 딥러닝, 뭐 왓슨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게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인공지능 뭐냐면은 가장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딥러닝 요 세 개의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가장 큰 단위로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자 라는 거고, 이것은 뭐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f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f else 이런 간단한 언어로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게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칙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그 컨셉을 지키는 것을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뇌 구조로부터 영감을 얻은 모델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뉴럴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뉴럴넷이라고 하는 건데, 음, 신경망 중에서도 이제 깊게 쌓은 신경망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어떤 그 인공지능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뭐 디시션 트리라든가 뭐 소프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막 200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주를 이루면서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AI에서. 하지만 기계학습 방법도 간단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기계학습 방법들은 결정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라든지 현업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딥러닝은 현재 연구 중인 단계이고,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쪽에서는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예측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 난리지를 습득하여 개인이 미래 발생할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경험, 데이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프리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발생하기 이전에 라는 뜻이고, 딕션은 말을 내뱉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포캐스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forecast는 우리가 weather forecast, 그러니까 즉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때 날씨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과거의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난리지 자체를 뽑아내는 것. 난리지를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감적인 거죠. 과거의 나의 많은 경험에 의해서 직감적인 것에 대한 어떤 어, 그 아웃풋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생각했니? 왜 이렇게 했니?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딥러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 익스플레이너블 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자체도 사실은 정확히 이런 예측을 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강아지라고 인식했니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아지라고 했습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강아지라고 얘기를 했니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거 개와 고양이를 너는 뭘 보고 분류를 했니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코를 보고 입을 보고 눈을 보고 뭐 귀를 보고 엉덩이를 보고 색깔을 보고 했더니 이게 개입니다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희가 지켜보고 시각적으로 얻은 그 정보로 인해서 얻어진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아 이거는 개입니다.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것 또한 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실제 종이 개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특징이죠. 데이터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예측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이유, 리즌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네,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죠. 네. 고양이야, 개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개라고 생각했지만, 뭐, 고양이였다. 그러면, 아, 이거는 고양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만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것이 학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똑똑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비슷하지 않고 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뭐 더 다양하게 있을수록 모델이 더 똑똑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개 얼굴이 왼쪽에 있지만 뭐 오른쪽에 개 있는 사진들도 있어야 되고 뭐 요 밑에 있는 사진들도 있어야 되고 또는 뭐 반쯤 잘린 사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학습이 되면 될수록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똑똑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현업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데이터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 내에서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신다 또는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이 다양한 이 형태가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딱 정형화해서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10만 개, 20만 개 막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모아서 활용하시고 또 증폭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X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해답이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답이 구해져 있을 때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를 조금 국한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을 분류할 수 있는 기울기와 편향을 구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고 그게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x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y가 정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a와 b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모델이고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모델이고요.
우리는 X를 기본으로 주어주는 거고, 또 학습할 당시에는 Y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X와 Y를 했을 때 요 A와 B를 찾는 것이고, 요 A와 B가 학습이 끝나면 다 정해지겠죠? 그럼 그랬을 때 같은 X를 넣었을 때 어떤 Y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학습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 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울기와 편향을 두 가지를 구하는 건데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울기는 주어져 있고 편향만 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편향은 없고 기울기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요 A와 B를 구한다는 것이고, 물론 딥러닝에서는 그런 것들 유닛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적히 설겨 있고, 네, 그것이 어, 딥하게 쌓여 있다는 게 특징이고,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은 이 내용이 학습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네. 지금 X가 이미 주어져 있고 Y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학습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추론, 보통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결정 경계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업과 학업 시간과 시험 통과 여부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3점도로 나타냈는데 이들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람의 눈에서 차원이 작고 이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구워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구워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요 경계선을 구하는 것, 즉, 이 함수를 구하는 것. 그게 결정 경계라고 말을 하고요. 다양한 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더 많다고 했을 때 그 경계를 정말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펄세트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데이터 범주를 잘 구분하는 직선을 찾는다는 의미이고, 그런 것을 이제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펄셉트론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디시전 트리나 뭐 머신러닝 뭐 이런 쪽에서도 다 비동일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결정 경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두 범주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을 선형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는 선형 구분으로서 많이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차원수가 높겠죠. 그렇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선형 구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래서 결정 경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직선을 이제 매기면서 찾고 싶은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임의의 직선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x 플러스 b에서 라고 하는 거에서 이 a와 b를 그냥 빈칸으로 둘 수 없으니까 아무런 랜덤 값으로 처음에 두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우연치 않게 잘 이렇게 그어진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학습이 시작을 하면서 점점 뭐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되는 거죠. 학습을 하면서. 다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점을 분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도가 100%가 될 수 없는 이유고요. 하지만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잘 떨어져 있고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가 될 수도 있겠죠. 100%에 매우 근접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이런 포인트들을 일로 밀어주려고도 많이 작업을 했던 거고, 이런 지저분한 뭐 피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엘리미네이트해서 지우기도 했던 거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의 전처리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모델이 가벼워도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디시전 트리 같은 간단한 모델로도 잘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 결정 경계가 어떻게 그어져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현재는 잘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데이터 벡터 X,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이 있는 경우에 얘기하습니다. 타겟 아웃풋인 거, 리스폰스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칭이 돼서 학습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 그래서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냥 X의 어떤 분포라든지 그런 것들만 가지고 결정 경계를 찾는 것, 그것이 비지도 학습이 될 거고요.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여기 이제 환경이라는 것도 있을 건데요. 환경.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 방식을 주고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그래서 체스 게임이라고 예시를 들자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동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이동한다는 것이 액션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졌니 이겼니가 이제 리워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강화학습,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준지도 학습이라고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limitation of amount of levels, 즉 일정 수준의 어떤 라벨은 존재하지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로 검증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준지도 방법 중에서는 그 SSL이라고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날리지 디스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런 준지도 학습 방법에 대한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제가 앞에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자, 훈련 데이터에 의도와 명시된 답이 있고 이를 모델 학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결정 경계 잘 찾는 것, 그다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요 선에 대한 값, 그래서 실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을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편향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답 라벨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요게 잘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의도한 답이 없고요. 그것을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대표적인 클러스터링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 경계를 찾는 것, 네, 그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라벨이 충분히 달려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손오공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지터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이미지가 왔을 때 이것은 어디에 가깝니? 라고 하면 자, 이런 옷 색깔이라든지 뭐 모양, 얼굴 이런 것들이 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까워지겠죠.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 경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세요라고 해서 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준지도 학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또 이 그룹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 가까운지 이쪽에 가까운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 가까운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 만약에 이게 또 포함이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늘리는 결정 경계를 늘리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뭐 저는 이제 애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폰에서 그 얼굴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매칭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거 정확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원리로 동작한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몇 개, 이렇게 라벨이 달려져 있는 몇 개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음악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보상과 또는 벌점을 부여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이나 뭐 로봇공학 등에서 특히나 로봇공학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체스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일단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건 요 environment, 체스판,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뭐 그냥 사용자고요.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상, 그리고 현재 변화된 체스판의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환경이 주어지고요. 그 체스판 내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션을 했을 때 그 상태가 변할 거고요. 상태 스테이트가 변할 거고요. 그리고 리워드를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체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변했던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사용자가 액션을 여기서 다른 사용자가 둘 거고 내가 액션을 또 할 거고 이런 것들 반복이 되고 결국엔 그 게임이 졌니 이겼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즉시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어, 피드백이 돼서 학습을 하는 형태를 바로 강화 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에서의 제가 개론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아주 하이 레벨에서의 개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제가 파이토치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실습이 좀 있는데 그 실습을 하는 환경 중에서 파이토치가 제가 해본 결과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토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 이제 실제 기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실습도 조금 진행하면서 아,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